조합 및 그래프 이론 네 번째 주제, 상수계수를 갖는 선형 동차점화식의 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이 자료는 정재우 학생이 자기 원래 맡은 거 외에 추가로 더 맡아서 정리해준 자료입니다. 자료 정리하는데 어려웠다 그러는데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식이 뭔지는 다 알고 있죠? 수열 AN에서 AN을 그러니까 일반항을 AN을 그것보다 앞선 항들, 그 이전 항들의 그 관계로 나타낸 식, 그거를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전 항들로 표현된 식이죠. 그래서 처음 몇 항을 적절하게 주면 처음에 몇 항, 즉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게 n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n이 1이면 AC 곱하기 A0 플러스 F1 이렇게 되니까 A0를 알아야지 A1을 구할 수 있고 A1을 알면 A2를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처음 몇 항이라는 게 여기서는 A0. 그 다음에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도 N 대신에 R을 대입하면 AR은 하고 AR-1, R-2에서 0까지 되죠. 그러니까 A0서부터 AR-1까지 그것이 이제 주어져야지 이 수열이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점화식에 의해서. 위의 점화식에 의해서. 커서 마우스 이 마우스 이렇게 사라지나 몰라요. 네. 요 점화식의 초기 조건이 그러니까 처음 몇 항이 이거죠. 그러니까 AR-1, AR-2, A0. 그러니까 A0, A1 해서 여기까지 이것들이 주어져야지만 이 값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필요한 몇 항 이거를 점화식의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동차냐 아니냐 구별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제가 지금 마우스 찾고 있습니다. 여기 동차 얘기를 먼저 하고 특성방정식 얘기를 합시다. 선형 동차점화식이란 그러니까 동차점화식이란 선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니까 선형 점화식에서 이런 식에서 이 FN이 0인 경우 항등적으로 0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항상 0인 경우 그걸 선형 동차점화식이라고 얘기하고 항상 0은 아닐 때 그럴 때를 비동차점화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동차점화식인 경우, 그러니까 요게 제로일 때의 해법,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동차점화식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 선형 동차점화식은 얘가 0이다. 근데 이게 0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초기 조건들을 A0, A1 해서 초기 조건을 다 0으로 주면 그러면 일반 항들이 전부 0이 돼요. 모든 n에 대해서. 동차점화식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 특성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마우스가 자꾸 이렇게 사라지지. 또 사라졌어요.
또 사라졌어. 어쨌든 저기 가서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동차 점화식이 n-, 이게 r이 아니라 1, 2 해서 CR에 A, n-r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풀기 위해서 xn 자리에다 an 자리에다가 xn을 대입해요. 그래서 그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xn이 이걸 만족하는 값 중에 하나일 테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러니까 an equal xn이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x의 n제곱은 c1 곱하기 x의 n 대신에 n-1, c2 곱하기 x의 n 대신에 n-2 해서 cr 대신에 x의 n-r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x가 0이라면 이 식은 당연히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인 경우는 당연한 해니까 x가 0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x의 n-r로 나눠주면 이거죠. 제일 끝항 x의 n-r로 나누면 x의 r, c1의 x의 r-r, c2의 x의 r-2, cr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변을 넘겨주면 xr-c1의 xr-1, c2의 x의 r-2, cr equal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특성다항식, 그 다음에 이 방정식 전체를 특성방정식, 그리고 특성방정식의 해를 특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결과를 이 특성방정식을 처음에 주어져 있던 점화식하고 비교해 보면 an이 x의 r로 바뀌는 거고 n-r이 r-1, n-1이 그 다음에 n-2가 r-2, 그러니까 n이 r로 바뀌면 여긴 제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특성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풀이법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여기 봤더니 정리를 보면 C1부터 CK가 상수이고 CK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걸 K차 점화식이라고 부르죠. 여기 CK가 0이 아닐 때 이런 거를 K차 선형 점화식. 선형 여기는 동차죠. 또 선형 동차 점화식이에요. 이때 이 수열 두 개가 이거를 만족하면, 그러면 그것의 1차 결합도 얘를 만족한다. 즉 무슨 말이냐, an equal pn xn이라는 애도 여기다 대입했더니 성립하고, 또 다른 애 an equal yn이라는 애도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더라. 이 식을 만족하더라.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그러면 이거 두 개의 1차 결합인 p 곱하기 xn 플러스 q 곱하기 yn, 얘도 여기다 대입하면 또 이 점화식을 만족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화식에 해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것들의 1차 결합도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특성근을 구하면, 이렇게 한 특성근을 구하면, 그러면 R의 n제곱, 이것 또한 점화식을 만족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정리예요.
밑엔 뭐가 있을까요? 이항간에 풀이법을 이제 좀 나눠놨네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이항간에 우리 교재랑 좀 구성이 다르네요. 이항간, 그러니까 항이 두 개죠. 항이 이렇게 두 개인 전동 동차 점화식인 경우. 이건 뭐 등비수열이죠. 이렇게 되면. AN을 AN-1로 나눈 거가 P니까 이게 공비잖아요. 그럼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죠. 초항을 알면. 여기 이런 경우는 안 다뤄져 있질 않네요. AN 이퀄 P 곱하기 AN-1 플러스 Q 이런 거. 이건 고등학교식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항 3개짜리일 때 보면 이런 모양일 때 항이 3개짜리인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이거 그 옛날에 저는 수학의 정석에서 그 교육과정 외의 과정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모양일 땐 이렇게 바꿔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을 때 다를 때 풀이법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게 그게 지금 이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이 K개일 때 일반적으로 일 때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 어떻게? 그 다음 예제네요. 풀이가 조금 그 고등학교 스타일로 1번, 2번, 그러니까 항이 2개일 때, 3개일 때를 해놨네요. 요거를 우리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특성 다항식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수열에 우리 이거를 우리 이 점화식을 우리 별이라 그러면 이 별 점화식의 특성근이 예를 들어서 저게 R차 다항식이니까 근이 R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Q라 그럴까요? Q1, Q2, QR 이렇게 R개가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별의 특성근이라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Q1의 n제곱, Q2의 n제곱, QR의 n제곱. 얘네들이 다 그 별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기본해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적이 있어요. 베이직 솔루션. 그런데 더군다나 좀 전에 했던 정리해보면 얘네들이 다 해가 되면 이것들의 1차 결합, 즉 C를 개수로 썼죠. 개수로 썼으니까 C 말고 다른 거 뭐가 좋을까요? P라고 쓸까요? P는 Q랑 헷갈리니까 D라고 쓸게요. D1, D2, DR. 이렇게 1차 결합한 거. 얘도 해가 돼요. 이것도 해가 돼요. 요거 하나하나들이 기본해고, 이것도 해가 돼요. 얘도 해가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이 기본해들을 몽땅 다 1차 결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 기본해에 1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 해를 뭐라고 부르냐? 일반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초기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해는 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AN은 다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기본해의 1차 결합으로. 그러면 D1부터 DR까지는 어떻게 정하냐? 초기 조건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해서, 그 D1, D2, DR을 결정한다 이거죠. 예, 이게 그 풀이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그런데 이제 이 해들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애 하나가, 뭐, 예를 들어, QI라는 애가, 이것도 특성근인데,
특성근인데 중복근이다, 중근이다. 중복도가 m이 예를 들어서 뭐 중복도가 m이다. 쏘리. 중복도가 m인 그런 그러니까 m중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m중근, 2중근, 3중근 하는 그 m중근이라 이거죠. 그러면 일단 QI의 n제곱도 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m중근이니까, 이게 얘가 m개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m개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위에서 m개가 빠지니까, 그 나머지 m개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 QI의 n제곱, 그 다음에, n 곱하기 QI의 n제곱, n의 제곱 곱하기 QI의 n제곱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얘네가 n의 m-1 QI의 n제곱.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기본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해가. 그러면 이것들의 1차 결합에 아까 여기서 위에서 나왔던 애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 기본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성근이 예를 들어 Q1 중복도가 1, Q2 중복도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어 1 할까요? 그냥 1.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하면 Q3. 근데 이건 뭐 중복도가 예를 들어 m 이퀄 m이다. m. 그러면 기본의 일반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D1의 Q1의 n제곱, D2의 Q2의 n제곱 하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애들에다가 한 개짜리인 애들에다가 D3의 Q3의 n제곱 플러스 D4의 n 곱하기 Q3의 n제곱 D5의 Q3의 n제곱 여기 빠졌네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n의 m-1의 Q3의 n제곱까지. 그러면 D4, 어떤 번호가 붙겠죠. 하여튼. 이게 일반애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 중복도 있는 애, 중복도 없는 애, 1이네. 그러니까 요게 m이 1이네, 요쪽은 m이 m이네.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일반애를 만들 수 있고, 일반애를 만들면 초기 조건 가지고, 이제 이 D1부터 이 개수들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제를 풀어볼까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고 그러네. 우리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 예제 2번 요거만 해봅시다. 과정이 근데 요거를 한번 가지고 가서 뜯어가서 저쪽에서 우리 풀어봅시다. 이거를 Shift 윈도우 S. 어디 봅시다. 조금 늘려서. 자,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특성 방정식. 특정 방정식 구하는 건 외웠으면 뭐 그냥 바로 이렇게 특성 방정식은 n에서 x의 세제곱 이퀄 7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
이거 하는 과정을 모르겠다. 그럼 과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과정. 그러면 AN 자리에 XN 대입. 1번.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N-R로 나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즉, X의 N 플러스 3 이퀄 7X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16X의 N 플러스 1 플러스 12X의 N. 여기서는 이제 X의 N으로 나누겠네요. 최저차죠. 그러면 X의 세제곱 7X의 제곱 16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식이잖아요. 즉 다시 쓰면 특성 방정식 다시 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는 0. 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컨닝 합시다.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돼?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해는 x 이퀄 2라는 중근과 3이다. 어이씨, 이런 거 풀이 과정도 없어. 참. 불친절하시네.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3, 3, 9, 3, 9, 27. 되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예, 인수분해 했어요. 따라서 특성근은 x 이퀄 2, 중복도 얘는 2. 그 다음에 x 이퀄 3, 얘는 중복도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에는 A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부터 x 이퀄 2인 거부터 먼저 이거부터 먼저 쓸까요? 예제랑 똑같이 가서 보고 2의 n제곱 거를 C1 먼저 썼네요. 얘를 먼저 쓰면 2의 n제곱 C1 곱하기 C1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C2 곱하기 n 곱하기 2의 n제곱 n에 m-1까지니까 2-1에서 1까지 해서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끝에 요거 C3일 때 x3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그 일반 해가 됐어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초기 조건 A0는 n에다 0 대입하면 이거 C1 그 다음에 여긴 0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끝에 항에다 0 대입하면 C3 이게 얼마라고요? 2 그 다음에 A1은 2C1 플러스 C1에 n에다 1 대입한 거예요. 2C2 플러스 3C3가 5. 그 다음에 A2는 n에다 2 대입하면 4C1 n에다 2 대입하면 2는 4, 2, 4, 8C2 그 다음에 n에다 2 대입하면 9 C3가 월매 9 해서 요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C1, C2, C3를 정하면 그게 바로 해가 된다 이거죠.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서 그 방정식을 풀면 풀었더니 C1, C2, C3가 이렇게 나왔대요. 따라서 일반항은
3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요거 항상 써주는 버릇 써주세요. 항상. n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그, 선형 동차 점화식인 경우 푸는 방법을 이렇게 위에서 정재우 학생이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이 방법. 특성 방정식 가지고 하는, 특성근 가지고 하는 거. 특성근 가지고 하는 이 방법을 하면, 순서대로 보면 특성근 가지고 구해서, 특성근 구해서, 그 특성근에 따라서, 일반해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하면 더 풀이가 더 깔끔하고 풀이도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선형 동차 점화식 푸는 방법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인 선형 비동차 점화식 풀이법에 이 선형 동차 점화식 풀이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꼭 알아두어야 임용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선형 동차 점화식의 풀이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